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최근 뉴스입니다. 화재 사고 거액 구상금을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몇십억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빼세요. 감옥을 가든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최근 뉴스입니다. 화재 사고 거액 구상금 왜 소장의 청구, 관리 현장이 들썩했다. 아주 최근의 뉴스입니다. 제가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행간의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보험사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이례적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사로 선임한 직원들에게까지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해당 내용은 철PD 지식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도 갈무리 해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필요한 정보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당사자들은 그냥 신용불량자의 돈 없으면 집 뺏기고 차 뺏기고 있는 통장까지 전부 다 뺏기고요. 신용불량자 되고 형사처벌에 감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시겠습니까? 부산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 작업자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피해 보상은 아파트 측 보험사는 약 3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상권 청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돈을 줬을 때 돈을 원래 낼 사람이 나한테 야, 너 대신 내가 낸 돈이니까 내 돈 내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 지갑을 안 가져왔어. 당신이 대신 2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야, 너 밥값 내가 대신했잖아. 2만 원 줘. 이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보험회사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사고를 냈고 B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B가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회사가 B에게 치료비를 먼저 줬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A가 낸 사고니까 A야, 네가 이 돈을 내야지 하고 A에게 돈을 청구하겠죠. 이게 바로 구상권 청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대신 낸 돈을 원래 내야 했던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쟁점을 살펴보면 보험사 B의 구상권 청구 대상은 실화자입니다. 공사 작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당시 관리사무소장인 B씨, 그리고 이 B씨가 가입한 공제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겠죠. 총 18억 원을 구상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전 소장은 공용부분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흡연을 통제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화재 감시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이 화재가 발생했으니 그 책임을 당신에게 지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관리소장이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대형 보험회사 소속의 변호사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상대 못합니다. 자, 일회성에 대한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은 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사고 책임은 관리업체에 묻는 구조고요. 소장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짚어보면 16년 차량 침수 사고가 있습니다. 소장 대상 청구가 기각됐고요. 23년 세대 누수 사고 소장 관리업체 대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모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흡연 후 무단 투기 같은 예측 불가한 행위까지 대비하라는 건 선관주의 범위를 벗어난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의무 범위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전 소장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사고에서 그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을 5만 원,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의무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보험회사 소속의 수많은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들을 힘없는 약자들이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을 어떻게 방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면 말 그대로 바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 차, 그리고 통장까지 모두 다 압류되고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과연 소방안전관리자 5만원 10만원 받고 선임을 해야 하는 선임 종목인가? 그리고 그 선임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과연 정당한 수준인가? 실질적 환경이 실화재가 아닌 99%가 움직이 오작으로 인한 화재 울림입니다. 이건 그 건축물을 지은 건설사의 책임이지 유지보수관리자의 책임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택관리사들의 반응은 보험사가 소장에게 직접 구상금 청구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앞으로 소장의 업무 범위,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D아파트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공동 책임 인정을 하면 소장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보험사 가입 시 소장 관리 주체의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소장 및 관리 주체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보험가입 증서를 확인하시고요. 소장, 관리 주체,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철PD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지켜드립니다.